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스 AI 융합학과의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고품질 가상융합 콘텐츠 생성을 위한 물리기반 렌더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품질 가상융합 콘텐츠 생성을 위한 물리기반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리 법칙을 기반으로 현실감, 일관성, 확장성을 갖춘 가상 콘텐츠를 생성하기 위해 한 가지 원천 기술 중에 하나인 물리기반 렌더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스 기술 중 하나인 물리기반 렌더링은 빛, 재질, 기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사실적인 이미지 및 영상을 생성해주는 기술이고요. 응용 분야로는 VR, AR, XR 콘텐츠, 그리고 디지털 트윈, 버추얼 휴먼, 메타버스, 그리고 전통적인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 또 하나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피지컬 AI의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기반 기술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진과 렌더링 이미지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리기반 렌더링이 실제 사진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빛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실제 빛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렌더링 이미지가 실제 사진과 거의 흡사하게 될 텐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실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담고 있는 정보가 각 픽셀마다 RGB 정보만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더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진 혹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활용했기 때문에 3차원 메쉬 정보, 그리고 재질 정보, 텍스처 정보, 조명 정보, 카메라 정보, 그리고 장면 정보까지 모두 담기 때문에 렌더링 이미지에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진과 달리 이 렌더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아니면 그 가상 공간과의 인터랙션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AI가 각광받고 있고 우리가 챗GPT나 다양한 LLM 기반의 서비스들을 통해서 쉽게 프롬프트에서 출발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물리기반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지 않고도 AI를 통해서 이미지 및 영상을 출력해낼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I로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의 한계는 우리가 픽셀 내에 있는 RGB 색상 정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집이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렌더링과 다르게 메쉬 정보 그리고 재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인터랙션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상의 물체와 인터랙션을 하고자 했을 때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로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인터랙션을 하려면 뭔가 물체를 밀치거나 아니면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실제 정보, 메쉬 정보나 아니면 재질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에는 그런 정보들이 담고 있지 않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비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지만 훨씬 더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의 3대 핵심 분야는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링 같은 경우는 3차원 형태, 메쉬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티브는 트라이앵글이 되겠으며, 예를 들면 삼각형으로 이 모델의 형태를 만들게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메쉬의 재질 정보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실제처럼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명이라고 하는데 가상의 광원을 넣고 실제 가상의 카메라를 정보를 주고 렌더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물체에 부딪히고 반사되어 실제 눈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모사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실제와 비슷하게 생성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이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애니메이션이고, 이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가 실제 움직이기 위한 모션 정보, 움직임 정보, 그리고 뼈대 정보, 그리고 물리에 기반한 움직임을 부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이 전통적인 컴퓨터 그래픽스의 3대 핵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와 비슷한 가상현실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링.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간단한 우리 몬스터 모델인 아르마딜로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고요. 이 가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아주 작은 삼각형이 여러 개 아주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 중 하나인 삼각형으로 이 형태를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모델링 과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만들어진 아르마딜로 몬스터를 박스에 넣고 이 가상의 빛과 가상의 시점을 추가한 뒤에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는 빛과 물체와 그리고 시점과의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애니메이션할 3D 모델, 예를 들면 캐릭터 같은 것을 준비한 후 뼈를 생성을 하고 모델에 연결한 후 키프레임을 설정하고 보관한 후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대 분야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지금 제 발표에서는 물리 기반의 렌더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렌더링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은 기본적으로 초기 와이어프레임, 플래시 쉐이딩 같이 아주 간단한 쉐이딩 모델을 이용한 것에서 출발을 했고, 오래전부터는 이 비물리 기반의 렌더링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렌더링 과정 자체가 빛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테이션을 많이 먹습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예전에는 이 비물리 기반, 예를 들면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물리를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포기하고 눈으로 보이기에 그럴듯한 것만 생성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게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이고요. 레스터라이제이션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전해왔고 실제 현재 대부분의 게임이 이 레스터라이제이션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2020년 정도부터 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도 빨라지고 이제 레이트레이싱 알고리즘 자체도 가속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 각광을 받고 일부 게임에서는 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러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넘어서 물리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패스트레이싱, 경로 추적법과 같은 것이 실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이 오프라인 응용 분야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패스트레이싱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시간 응용 분야인 게임 같은 곳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 생각에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는 이 패스트레이싱이 게임에서 활발히 활용될 정도로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가상 공간의 시점, 예를 들면 눈이 바라보는 방향과 눈의 위치를 설정을 하고 그 앞에 우리가 생성할 이미지 플레인을 놓습니다. 이 이미지 플레인은 수백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이 렌더링 과정은 결국에는 픽셀 값을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공간에 우리가 렌더링할 3차원 물체와 그리고 조명 정보를 넣게 되고요.
그러면 이 레이트레이싱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가상의 시점으로부터 각 픽셀로 향하는 가상의 광선을 발사를 합니다. 이게 레이고요. 그런 후에 이 광선과 이 물체 사이의 교점을 찾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체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광선, 이 선과 삼각형 사이의 교점을 찾아서 이 교점에 있는 물체 정보, 예를 들면 재질 정보를 활용해서 광선과 이 조명과의 거리 그리고 재질 정보를 활용해서 이 픽셀 컬러를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매 픽셀마다 반복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미지에 있는 모든 픽셀의 값을 결정할 수 있고 최종적인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아주 전통적인 레이트레이싱을 설명을 해드렸으며 현재 출신 레이트레이싱은 몬테칼로 레이트레이싱으로 부르는 통계적인 방식인데요. 우리가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 예를 들면 적분을 풀기 위해서 이 통계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부터 광선을 생성을 하고 이 광선과 물체와의 교점을 찾은 후에 이 교점에 들어오는 모든 인커밍 레디언스를 적분을 한 후에 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적분식이라고 부르는 이 렌더링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적분식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L5는 우리가 특정 교점 X에서 오메가 5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의 양을 정확히 나타내는 수식이며 이를 위해서는 재질 정보인 FR, BRDF 펑션과 LI 그 해당되는 지점 X로 들어오는 모든 빛을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반사되는 빛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적분식을 어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numerically approximation 해야 되며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몬테칼로 인티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분식을 풀 수 없으니 샘플링을 통해서 몇 개의 웨이를 발사를 하고 그 샘플들의 값의 평균으로 이 반사되는 빛을 간략화, 근사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식 설명은 지나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몬테칼로 기반의 이 레이트레이싱이 샘플링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샘플 수에 의해서 결과 품질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샘플이 1개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4개, 16개, 64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000개 이상까지 늘어나가 봤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통계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샘플 수가 적으면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약 4,000개 정도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이즈 거의 없이 아주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샘플 수가 적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노이즈를 많이 담고 있어서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샘플을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10년 전에 이 몬테칼로 레이트레이싱 중에 하나인 패스트레이싱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약 8개의 샘플, 픽셀마다 8개의 샘플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시간이 약 44초 정도 걸렸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샘플 수를 32개로 늘리면 노이즈는 좀 줄지만 시간은 역시 4배가 돼서 176초 정도 걸렸고 128개 정도 샘플을 쓰면 노이즈는 더 줄지만 렌더링 시간은 704초까지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노이즈는 샘플 수에 반비례하고 렌더링 시간은 샘플 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쉽게 샘플을 늘리면 되지만 렌더링 시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무조건 샘플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렌더링 시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테스트 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32,000개의 샘플을 썼더니 10년 전에 노이즈는 다 없어졌지만 약 시간이 5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이미지 한 장당 시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는 않죠. 왜냐면 이미지 한 장에 50시간을 만들면 이미지 한 장만 만들면 사실은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렌더링의 최종 출력이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지 한 장당 50시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샘플을 적게 쓰면서 즉 렌더링 시간을 줄이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노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 더 많은 샘플을 쓰지 않고도 이런 연구가 약 1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활발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물리기반 렌더링 그리고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AI가 컴퓨터 그래픽스와 결합돼서 이 물리기반 렌더링의 가속화를 시켰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이즈가 굉장히 많으니 샘플을 더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 디노이징을 예를 들면 노이즈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이런 연구도 저도 많이 했고 사실은 그래픽스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은 8개의 샘플로 만들어진 이 노이즈가 포함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AI 기반의 디노이징을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노이즈를 줄인 결과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죠. 44초에서 46초 정도 했으니까 이 디노이징 타임이 약 2초 정도 됐던 거고 대신에 샘플은 더 추가로 쓰지 않았고 대신에 이 노이즈를 굉장히 줄이면서 품질을 높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비교를 해보시면 왼쪽은 디노이징을 한 결과 AI를 통해서 오른쪽은 디노이징 없이 약 32,000개의 샘플을 쓴 결과 시간은 왼쪽이 46초, 오른쪽이 50시간. 물론 품질 자체는 당연히 오른쪽에 훨씬 더 좋죠. 하지만 지금 눈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고요. 물론 찾으려고 하면 아주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는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돌아가면 이미지를 놓고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큰 차이는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아주 전통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 물기반 렌더링의 복잡도를 줄여서 디노이징을 한 것을 말씀드렸고 해당 연구는 사실은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요즘은 훨씬 더 강력한 인공지능인 뉴럴넷 기반의 디노이징이 워낙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실제 물기반 렌더링 이미지의 노이즈를 줄이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슈퍼바이저 러닝이 되겠으며 슈퍼바이저 러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많은 입력 이미지 그리고 해당되는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이미지 쌍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합니다. 이때는 사실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 준비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이 1분 이내에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시간이 걸려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인 데이터셋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런 후에 디노이징 뉴럴 네트워크를 예를 들면 설계를 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유넷 형태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결합한 것 혹은 트랜스포머를 결합한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입력으로는 노이즈 이미지를 넣고 그리고 레이블로는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넣어서 슈퍼바이저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 후에 실제 인퍼런스 시에는 노이즈가 있는 입력, 즉 샘플 수를 적게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고 출력으로는 디노이징된 렌더링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서 샘플이 많이 없이도
현재 적은 시간에 디노이징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디노이징 뉴럴 네트워크를 잘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어떻게 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굉장히 많이 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슈퍼러닝을 학습할 때 자세한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슈퍼러닝도 있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온더플라이 러닝도 사실은 일부 연구가 진행돼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온더플라이 러닝 관련돼서는 연구를 일부 진행을 했었고요. 렌더링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제너럴 이미지와 다르게 사실은 학습 데이터 구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그란트루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이 3차원 모델 자체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제너럴 이미지와 같이 그냥 사진을 찍어서 일반 사용자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 디자이너가 한 땀 한 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트레이닝 데이터셋 구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광대하게 많이 구성을 하지 않고 노이즈한 이미지만 가지고 러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셀프 슈퍼바이저 연구가 되겠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전 학습을 진행하지 않고 런타임에 노이즈한 이미지만 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없을까? 이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했던 방식은 노이즈한 이미지 2장을 만들고요. 그래서 한 장은 입력으로 쓰고 다른 한 장은 그란트루스 대신에 레이블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노이즈한 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콜레이션이 없다면 학습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관련된 연구는 사실은 이 렌더링 분야뿐만 아니고 제너럴 이미지 분야에서도 노이즈 투 노이즈와 같은 방법들이 있어서 일부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렌더링에 이 아이디어를 넣어보니까 약 2년 전에 진행했던 연구고요. 실제 사전 학습 없이도 윤회 기반의 인공신경망을 노이즈 이미지 2장을 이용해서 매 프레임 학습을 했던 거고요. 해봤더니 약 이미지 한 장 처리 시간이 22ms 정도 걸렸었습니다. 근데 22ms 중에 반절은 사실은 백프랍 시간이고요. 그래서 실제 사전 학습 없고 사전 훈련 데이터 없이도 매 프레임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실제 인퍼런스 타임이 약 10ms, 백프랍 타임이 10ms 이런 식으로 런타임에 인공신경망을 학습하면서 출력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결과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노이즈한 입력 이미지 시퀀스고요. 가운데 게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노이즈를 지운 영상, 그리고 맨 오른쪽 게 레퍼런스, 예를 들면 디노이징 없이 샘플을 굉장히 많이 쓴 영상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보시면 왼쪽에 있는 노이즈를 뉴럴 신경망을 통해서 잘 지웠죠. 물론 레퍼런스 대비는 당연히 아주 자세히 보시면 이곳저곳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퍼런스와 같은 것들을 현재 리얼타임에 할 수는 없어서 샘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연구도 현재 이 관련 분야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다른 장면입니다. 노이즈가 있는 영상을 이미지 시퀀스를 받아서 인공신경망을 런타임에 학습해서 디노이징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장면이고요. 아주 반짝반짝이는 재질을 포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 노이즈 자체가 영상에서는 이 비주얼 템포럴 플리커링으로 나오는 아티팩트들이 예를 들면 디노이징을 통해서 잘 감소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리기반 렌더링의 소개를 해드렸고, 물리기반 렌더링을 통해서 실제 사진과 같은 고품질의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우리가 메시 정보 그리고 재질 정보 이런 3차원 정보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저와의 인터랙션도 할 수 있으며, 다만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물리기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통계적 기술인 몬테칼로 인테그레이션 기반의 샘플링 기반으로 하다 보니 샘플링 수가 적으면 노이즈를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샘플이 많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샘플 수와 렌더링 시간이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을 무작정 많이 쓸 수는 없다. 따라서 10년간에 가장 각광받았던 연구 중에 하나가 AI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인공신경망을 잘 학습하여 추가적인 샘플 없이도 고품질의 영상 혹은 이미지를 출력해내는 연구들이 많이 활발히 연구가 되어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델링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디자이너가 앉아서 한 땀 한 땀 그리는 게 현재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요즘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인버스 렌더링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렌더링이 사실은 널프나 가우시안 스플릿 같은 것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물리기반 렌더링을 활용한 인버스 렌더링 역시도 이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렌더링의 입력은 씬 파라미터가 되겠죠. 기하 정보, 재질 정보, 그리고 카메라 정보, 라이팅 정보. 그리고 출력은 렌더링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전통적인 렌더링의 프로세스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반대로 해서 제가 입력을 사진을 주고 출력을 이 장면 정보, 씬 파라미터라고 하는 기하 정보, 재질 정보가 되면,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반대로 넣어주면 이 인버스 렌더링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우리가 씬 파라미터를 추론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수행하고, 이 수행된 렌더링 이미지와 사용자가 입력으로 준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로스를 정리하고 이 로스를 백프랍 하게 되면 이 씬 파라미터를 점점점 매 이터레이션마다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학습과 사실은 똑같죠. 그게 인버스 렌더링이고 물리기반 렌더링을 통한 인버스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아르마딜로와 같은 이미지를 입력으로 넣고 지오메트리 정보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가 기하 정보가 없으니까 구 형태의 것에 출발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면 될수록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 몬스터 아르마딜로의 기하 정보를 가진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역시 유사하고요. 다른 예제인데요. 맨 왼쪽은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으로 준 이미지이고, 여기서 해당되는 인버스 렌더링 문제는 이 유리 상자 안에 있는 구의 형태의 물체의 텍스처 정보를 추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는 것은 현재 재질 정보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붉게 나왔는데, 이게 사진과 같은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재질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인버스 렌더링을 통해서 추론하는 것이 왼쪽에서 세 번째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타겟과의 차이가 일부 있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실제 수작업 없이도 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제로 보여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맨 왼쪽에서 보시는 이미지가 입력으로 준 것이고 붉은 연기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해당 뷰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정보가 없는 상태로
렌더링을 해보면 붉은 연기가 없는데 맨 왼쪽에 있는 입력 이미지를 가지고 최적화를 통해서 추론하니 왼쪽의 세 번째처럼 이 붉은색 볼륨 정보가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자이너의 수작업 없이도 일부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게 물리 기반의 렌더링의 입력과 출력을 반대로 하는 인버스 렌더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 그래픽스의 문제, 첫 번째로는 렌더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고, 또 하나는 이 모델링,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수작업으로 해야 했던 이 모델링 파트를 어떻게 하면 일부 자동화할 수 있을지를 이머스 렌더링을 통해서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교는 공간 자체는 저희가 실험실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이고요. 왼쪽 위에 보시는 영상이 저희가 실제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이시는 공간이 AR 어플리케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상의 물체를 실 공간에 집어넣어서 다시 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박스 안에 있던 것이 가상의 물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이 물체 자체를 저희가 가상의 물체를 이 실 공간 안에 집어넣어서 실 물체와 그리고 저희가 오그멘트한 가상의 물체 사이의 인터랙션을 실제 시뮬레이션해서 이 섀도우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합성해주니 실제 가상의 물체가 있는 것처럼 합성이 되더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요약하자면 컴퓨터 그래픽스는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응용 분야 디지털 트윈, AI 트레이닝 그리고 AR, XR에 넓게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것들 뿐만 아니고 이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그리고 군사 분야 이런 것들의 시뮬레이션에도 예를 들면 가상 공간 트레이닝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 AI와 이 물리 기반 그래픽스를 함께 활용해서 이 심 투 리얼 갭을 줄이는 연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향후 몇 년 안에 실제 가상 환경과 실제 물리 공간이 차이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